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주는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2부. 1편에서는 코의 기초를 파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수술 범위를 좁혀서 터널 공법으로 균이 퍼질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멍과 붓기가 거의 없이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마취 사고를 없애려다 보니 깊은 수면은 30초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얕은 수면 혹은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아서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다. 그것은 1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진이죠. 여성분인데 수술 1일째입니다. 보형물은 전혀 없고 회복기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술 1일째 코를 좌우로 잡고 흔들어도 괜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수술을 같이 하신 분인데 남성분입니다. 수술 1일째 모습이시고요. 코가 보형물 없이 자기 조직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샀죠. 그리고 수술 1일째 동영상을 보시면 절개상수를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코를 잡아서 좌우로 흔들어도 부드럽게 흔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 모양 예쁘죠?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보형물은 전혀 없이 자기 조직으로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둥을 세우면은 굉장히 딱딱해서 2-3주 동안 만지면 안 되는데 수술 1일째부터 만질 수 있고 저렇게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다른 병원의 경우는 이석 우아의 컨셉과 비슷하게 수술을 합니다. 나뭇가지 하나는 똑가닥 부러지지만 오형제가 힘을 합쳐서 나뭇가지가 5개가 됐을 때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수술을 해서 연골들을 합치고 구조를 해서 강한 기둥을 만들어서 절대 부러지지 않은 기둥을 만들겠다. 이런 컨셉으로 수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수술 후 2-3주 동안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 기둥이 굳을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완료가 되면 굉장히 강한 기둥이 돼서 딱딱하고 뽀뽀를 하게 되면 상대편 얼굴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컨셉이 다릅니다. 오형제가 힘을 합해서 나뭇가지가 5개 되더라도 이게 나뭇가지면 안 부러지죠. 근데 빨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부러집니다. 아무리 힘을 합쳐도 연골은 연골이에요. 그래봤자 기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의 전체 돌덩이라든지 하나의 철덩이가 아니지만 비어있는 구조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건축을 쌓아 올려 가지고 그 건물이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중의 연장술을 할 때 그런 컨셉으로 수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큰 강을 건널 때 다리를 보시면은 교각 사이에 실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실이지만 다리를 건널 때 가까이서 보시면은 엄청 굵은 철근입니다. 그게 멀리서 볼 때는 실이 되는 거예요. 연골을 그거를 실로 쓰게 되면은 다리가 흔들려도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것처럼 기둥이 흔들려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1일째부터도 잘 움직일 수가 있고 만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코 기둥을 올리는 재료로 비중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비중격이 코의 수술에서는 제일 좋은 재료입니다. 강도도 충분하고 얇기도 하고 곱기도 해요. 제일 좋은 재료인데 사실은 저는 그 재료는 미용에 쓸 재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재건에 쓸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3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1층 기둥뿌리를 뽑으면 무너지면 답도 없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중격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재료를 찾아서 가슴 연골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증 가슴 연골은 다른 사람의 연골에 방사선을 쥐어서 세포들 다 죽여 없앤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것이고요. 연골만. 그리고 자기 가슴 연골은 이쪽에서 빼가지고 연골만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질환 중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냐면은 뼈인데 혈관이 차단돼서 뼈 조직 자체가 좀 죽어서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 더 이상 아니니까 3에서 5년에 걸쳐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뼈든 연골이든 혈관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점점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기 가슴 연골을 그냥 연골만 딸랑해서 이식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틸지, 물론 100% 흡수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가면 흡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골만 딸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골막을 손상 없이 그대로 붙여서 채취하고요. 그 위에 있는 조직까지 손상을 없이 그대로 전체를 채취해서
코에다 같이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부조직과 연골막이 전체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연골들도 굉장히 오래 생존하고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수술 결과들을 보면은 다른 선생님 수술하고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10년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전체 실리콘 씌운 적도 있었고요. 가슴 연골 쓴 적도 있었고 비중격도 써서 연장술을 해봤는데 지금과 같은 수술법으로 정착된 지가 한 10년이 좀 넘는데 올해도 가고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저희 병원 코 수술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른 병원 수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옛날엔 다른 병원과 똑같았지만 어떻게 지금이 많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